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반복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 조건문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건문 내용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반복문은 제 생각에 오히려 조건문보다는 지금은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복문 노트북 파일 열어주시고요. 열어주셨으면은 우리 연결 버튼 눌러서 수업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반복문은 이름 그대로요. 어떤 특정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할 때 사용하는 코드를 뜻해요. 그래서 이런 설명보다는 우리가 직접 써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황을 하나 볼게요. 내가 프린트 애플, 프린트 바나나, 프린트 체리 이렇게 여러 번 쓴다고 해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과일도 양이 적고 음, 간단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막 과일이 엄청 이거보다 종류가 훨씬 많아요. 막 10개만 넘어가도 사실 직접 쓰기가 되게 막 귀찮아지거든요. 그럴 때 일단 우리가 하는 작업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씩 가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이제 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 그 전에 작업을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프루츠라는 곳에다가 저기 있는 애플, 바나나, 체리 이렇게 저 과일들을 한 바구니 안에 다시 담아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아이들은 순서가 있는 어떤 순서가 있는 바구니에 담았죠.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퀀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주어진 범위나 시퀀스에 대해서 각 요소에 대해 반복 실행하는 문법을 for loop라고 해요. for loop.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루프라는 용어는 왜 나오냐면 뭐 저희가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은 막 되게 시간 여행을 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루프물이라고 하거든요. 루프물. 예를 들어 주인공이 막 자고 일어났는데 또 같은 날 이 하루가 반복되고 그런 영화들을 이제 루프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뜻하는 루프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for 정확히는 이제 value in fruit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print value 이렇게 했을 때 실행이 되는데요. 애플, 바나나, 체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씩 이것도 따져볼게요. 우리 프루츠라는 거는 뭐가 담겨 있나요? 프루츠는요. 리스트 데이터 타입으로 과일들이 하나씩 담겨 있어요. 근데 리스트 데이터 타입은 중요했던 게 뭐가 있나요? 순서가 하나씩 담겨 있죠. 0번, 1번, 2번. 그래서 요 for in이라는 거 문법을 보면요. 내가 관심 있는 전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과일 바구니를 이 자리에다 넣습니다. 그러면요. 그 과일 바구니 안에서요.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올 거예요. 여기 있는 밸류 자리로.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올 거고요. 우리 데이터 상으로 애플이란 아이가 맨 처음에 있어서 밸류란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들여쓰기가 있죠. 들여쓰기 밑으로 코드 블록으로 프린트 코드가 있습니다. 밸류란 아이를 출력해줘 하니까 애플이 출력됐어요. 그 다음엔요. 과일 바구니에 첫 번째 애플 꺼내 썼어요. 그 다음 뭐 있어요? 바나나 있죠. 바나나가 이 자리로 밸류 자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프린트 바나나. 바나나가 출력돼요. 더 이상 그 밑에 코드는 없으니까 이 코드는 여기서 끝나요. 그럼 다시 반복문 코드로 올라갑니다. 바구니로 올라가요. 바나나 썼죠? 체리만 남아 있습니다. 체리 마지막으로 밸류 자리로 들어가요. 밸류, 체리, 출력, 끝. 요게 반복문 사용법입니다. 요게 for loop라고요. for loop. 그래서 여기 있는 밸류 자리는 그냥 이제 문법 기본상 어떤 변수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value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요 밑에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볼게요. 여기는 이제 value라고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그냥 의미 있는 거 fruit라는 복수 형태에서 과일 하나 꺼내오는 거니까 뭐 fruit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fruit에서 하나씩 꺼내어서 fruit
이라는 것들을 출력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밸류 자리에는, 그리고 여기 있는 자리에는 어떤 뭔가 여러 개의 순서가 있는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의미들, 책들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선 안에서는요, 저 자리에는요 리스트 데이터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는 어떤 여러 개의 데이터가 담긴 리스트가 들어가면은 그 리스트에서 하나씩 순서대로 맨 앞에 거부터 꺼내옵니다. 그럼 그 꺼내온 그 재료를 가지고 이 들여쓰기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해요. 그럼 그 작업이 다 끝나면 다음 순서대로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데이터가 안에 과일이 몇 개 있었나요? 3개 있었죠. 3개 있었기 때문에 애플, 바나나, 체리 이렇게 3번 반복하고 끝난 코드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rang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저 반복문을 사용할 때 range라는 함수가 같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for number in range 5라고 이 자리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다음에 print number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4까지 출력이 되는데요. 이 아이는 range라는 거는 범위를 뜻하고요. 그래서 5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내가 입력한 숫자 빼기 1만큼의 인덱스 값을 만들어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라는 이런 리스트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순서 0이라는 숫자가 넘버라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린트 0번 출력, 그 다음 거요. 1번이 그 다음 자리에 들어가서 1번 출력, 그렇게 해서 4번까지 출력되는 게 이 range라는 함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range는요 이렇게 사용이 돼요. range 시작 값과 0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시작값 말고 여기서는 보통 끝에 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10만 넣으면요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0부터 해서 10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 확인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리스트라는 아이로 이 아이를 데이터를 형 변환시켜 볼게요. 실행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요 0부터 9까지라는 값이 담긴 리스트 데이터 형태로 우리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만약 내가 여기다가 100이라는 값을 넣어요. 그러면 내가 원래 같았으면 숫자 뭐 0부터 99까지 일일이 하나 더 썼어야 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0부터 99까지라는 숫자가 담긴 100개의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리스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부터 100까지. 근데 10씩 건너뛰어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2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쓰는데 10씩 건너뛰어 라는 의미의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사용되는 아이가 있고요. 우리가 이거 한번 응용해 볼게요. 이 아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구구단이라는 거를 출력해 보면서 이중 포문이라는 것도 알아볼게요. 이중 포문 볼게요. 우리 2단부터 for first in range 2단부터 10까지라고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그 다음에 print first. 그럼 2단부터 9단까지라는 재료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도 한번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포문을 이 안에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숫자라는 뜻에서 second in range 1부터 10까지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린트 코드는 좀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문에서 엔터 누르시면요,
두 번째 포문 안에 있는 4칸 들여쓰기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프린트, first 곱하기 second 라고만 일단 써보겠습니다. 실행. 그러면요. 뭐 2, 4, 6, 8,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 4, 6, 8, 10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진 않았지만 결과를 조금 보기 위해서 따라서 한 번만 써주세요. 맨 앞에 F라는 글자를 써주시고요. 여기 전체 우리가 작성한 first, second를 쌍따옴표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first 요 자리에 있는 아이를 중괄호로 묶어주시고요. second도 중괄호로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는 하고요. 다시 한번 중괄호 안에다가 first 곱하기 second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까지 작성이 되셨으면 실행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필기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첫 번째 포문에서는요. 2단부터 9단까지를 의미하는 숫자가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두 번째 포문에서는요. 각 단에 1부터 9까지 곱셈을 역할하는 숫자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range 2부터 시작했어요. 2라는 값이 first라는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내려갔더니 포문이 또 나타나네요. range 1이라는 값이 있어요. second 자리에 1이라는 값이 담겨 있어요. 네, 그 포문 두 번째 포문 안에 프린트, first 숫자와 second 숫자 그 두 개 숫자를 곱했을 때 결과라는 형태가 담겨 있는데 우리 지금 first에는 숫자 2가 담겨 있고요. 요 second에는 숫자 1이 담겨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1은 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포문 끝났어요. 첫 번째 한 바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요. 여기 있는 두 번째 포문 안에서는요. 여기 말고 한 칸 위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 지금 첫 번째 first의 숫자 2 담겨 있었죠. 근데 이 다음에 우리가 3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라는 아이는 계속해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왜 고정이 되어 있냐면 두 번째 포문 안에서요. 1부터 10까지라는 반복해야 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2 곱하기 1 확인해 봤잖아요. 그 다음에 2라는 아이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2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 다음인 2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라는 값이 세컨드 자리에 다시 들어가고요. 2 고정된 상태에서 2 곱하고요. 두 개 곱한 값 4. 끝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첫 번째 2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자리 3, 4, 5, 6, 7, 8, 9, 10 동일하고요. 여기가 9까지 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2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9를 곱했어요. 2 곱하기 9에서 18이라는 결과값을 얻어냈고요. 그럼 그제서야 9까지 끝난 다음에 다시 1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그때 여기 있는 반복문도 이 다음에 3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이 고정된 상태에서 first는 3이 고정된 상태에서 2가 1부터 9까지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돕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3, 4 쭉쭉쭉쭉 9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2에서 9까지 했고 3에서 9까지 이렇게 2단부터 시작해서 9까지 그리고 이 안에서도 1부터 9까지 곱하는 요 각 값들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게 이중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씩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중 포문 해서 예를 들어 뭐 3중 포문도 가끔 쓰이긴 하는데요. 이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들어가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중 포문, 3중 포문도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문이 이렇게 여러 개 반복되는 순간 이렇게 컴퓨터의 연산량이 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복문은 최대한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컴퓨터한테는 효율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이중 반복문까지는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니까 이 형태를 한번 잘 천천히 읽고 생각을 해보시는 연습 예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 조금 낯선 코드들이 많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포문은 결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횟수만큼 반복하는 반복문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반복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while loop라는 게 있습니다. while loop는 주어진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이 실행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조건이 거짓이 되는 순간 루프가 종료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조건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건문과 동일한 모양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운트 10이고요. 조건문 자리에 우리는 여기 원래 if라고 썼던 그 자리에 while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카운트가 5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 다음에 print count 이렇게 하나 해볼게요. 카운트에다가 카운트 빼기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실행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거냐면 while, if랑 똑같아요. if랑 똑같은데 얘는 if는 조건문인 거고 while은 반복문인 거, 그 차이입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여기가 이제 조건의 자리가 되는 건데 지금 숫자 10이 들어가 있죠. 컴퓨터한테 물어봅니다. 10이 5보다 큰 거 맞아?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true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여쓰기 안에 있는 코드 블록이 실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맨 처음에 프린트 카운트가 출력이 됩니다. 10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저 카운트에다가요, 원래 있던 10 빼기 1을 다시 저장할 거예요. 그럼 9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선 반복문 한 바퀴 돌고 난 그 다음에는 9라는 값으로 뭔가 한번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여기는 9라는 값이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문이 들어갑니다. 9가 5보다 큰 거 맞아? 라고 물어보니까 true죠. 그러니까 9가 출력이 됐고요. 프린트 다시 한번 9 빼기 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8이라는 값으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요. 8로. 같은 과정으로 가는데요. 여기가 만약 5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5가 되는 순간. 근데 여기 있는 지금 제가 사용한 비교 연산자는 미만을 뜻하죠. 5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5가 5보다 미만인 거 맞아? 라고 물어보니까 이때는 조건이 false가 되는 거예요. false. 그렇기 때문에 false를 만나는 순간 여기 안에 있는 반복문 코드는 더 이상 실행하지 않습니다. false를 만나는 순간 이 코드는 반복문이 종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요게 while을 이용한 반복문입니다. 이렇게 조건문에서 while이라는 저 규칙만 바꿔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주의해야 될 거. 반복문, 저 while 반복문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건요, 항상 끝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끝나는 조건이 뭐냐면 값이 5 미만이 되는 경우가 끝나는 조건이었어요. 만약 저 조건이 없었으면요, 제가 뭐 num에다가는 1 이렇게 넣어 놓고요, while 그 다음에 num print num 이렇게만 작성을 해볼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num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true가 돼요. true. print true 할 거예요. print num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끝나는 조건이 없죠. 이런 상태에서 코드를 실행시키잖아요. 그러면요, 이 코드는요, 이 코드를 실행시킨 너가 죽든 컴퓨터가 죽든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무한 루프에 빠졌다라고 해요. 무한 루프. 그래서 항상 while 조건문은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만약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에 코드가 돌아가고 있는 UI가 있거든요. 여기를 네모를 눌러서 꺼주시거나, 뭔가 이렇게 눌러야지 하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런타임을 다시 시작하거나 뭐 이런 환경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뭔가 코드가 좀 잘못됐구나. 다시 실행시켜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조건문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반복문까지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